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른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실향민, 규성하우스, 군침, 감동인데요. 먼저 규성하우스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2월 23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 조규성 선수의 일상이 공개됐는데요. 깔끔한 규성하우스부터 피지컬 훈련, 조카들과의 데이트까지 그라운드 밖 반전 매력들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저건 공통알람이구나, 저거는. 저거 뇌 바로 꽂히잖아. 다리만. 뭐야? 오, 거위다. 아, 저 거위 부러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거위로 태어나고 싶어. 저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덕이가 된 거예요? 네. 오리의 꿈이었습니다, 예. 저 혼자 산 지 3년 정도 된 축구선수 조규성입니다. 운동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고자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잡았고요.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갖다 놓으려고 제가 골 넣을 때 입었던 그 유니폼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해서 집에 올 때 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저거 저 들고? 폼 눌러? 와, 대단하다. 제가 운동하는 센터인데 이제 아무래도 프리시즌은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네? 그거를 좀 채워 넣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왔구만. 그거. 1분 30초 휴식. 바로 하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한 번만 더. 오케이. 누르면 엉덩이 빡. 누르면 엉덩이 빡. 오케이. 이거 차고서 약간 이거 바로 채우네, 저거. 둘. 그렇지, 소리 안 나게. 5, 10. 오케이. 이제 신발 천천히 신으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나. 빵. 그렇죠? 빵. 무릎 당기고. 빵. 좋다. 빵. 좋다. 빵. 아이고야. 오케이, 굿. 끝. 복근 가시죠, 복근. 모든 운동을. 1분 더 몰아야 돼. 그렇지. 5. 오케이, 굿. 완전. 어우, 세상에. 웬일이야,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 어휴야. 이하원. 야원? 이하원? 시연아. 응? 일로 와. 이렇게 큰 조카가 있어요? 큰 누나의 아들이고 제 조카고요. 혹시 장난감 가게가? 밥 잘 먹으면은 가서 하나씩 사줄 거야. 삼촌 약속해. 장난가 보네. 장난감 듣자마자. 3, 2, 1. 하나씩만 딱 고르는 거야. 아, 그거 싸. 아유, 작아. 아이고, 싸. 너 이거 산다고? 어. 다시 한번 생각해. 야, 후회하지 마. 그렇지, 이거 알았어. 진짜 후회해. 하원아. 예. 포켓몬 여기 다 있다. 대박. 인형 근데 이거 비싸? 상관없어. 괜찮아. 안 비싸. 엄청 큰데? 자, 골랐다. 가자. 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보다 더 행복한데 그냥 더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자취 3년차 조규성 선수의 리얼한 일상을 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어제 방송 보고 더 좋아졌다. 특히 조카들한테 잘해주는 거 보고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알겠더라. 흥해라 조규성. 알바 끝나고 보려고 아껴놨던 나훈산 조규성 선수 편. 국대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생 자극되네. 오늘 방송 보니까 단순히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삶 자체가 잘생김, 멋지다 조규성. 조규성 선수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푹 빠지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화제성에 힘입어 이날 나훈산 가구 시청률 9.3%를 기록하며 금요 예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낳은 최고의 스타인 만큼 일상에도 큰 관심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성공적인 회차였기 때문에 제작진의 섭외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회차였는데 조규성 선수가 인사말에서 오래전부터 나훈산에 나오는 게 꿈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나훈산이 월드컵이 탄생시킨 최고의 스타도 나오고 싶어하는 워너비 프로그램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준 회차였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는 누나도 서스럼 없이 포옹하고 또 조카들한테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모습이 낯설기도 하면서 또 보기도 좋고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그냥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족을 만나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져서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봤던 그런 방송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날 하루의 마무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잖아요. 좋아하는 와인을 따고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역시 혼자 있는 모습이 가장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훈산만의 어떤 공감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훈훈하게 봤던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워낙 대스타가 돼서 그 선수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 까치집 짓고서 침대에서 그냥 나오기 싫어서 계속 누워있는 모습들, 어차피 운동하고 씻을 거니까 굳이 까치집을 지금 샤워해서 없애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20대 남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 일상의 풋풋한 모습들이 굉장히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이제 운동선수들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동이다 보니 그 운동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그 외의 모습이 궁금한 시청자로서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감동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12월 22일 방송된 수목 드라마 일당백 집사 최종에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동주가 임산부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입간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더불어 동주가 고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된 비밀이 풀리면서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비원이 사다리 차에서 떨어진 대형 화분을 몸으로 막아내며 임산부를 구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딸. 아빠. 부모 먼저 보내는 일 누구나 당연한 일이야. 아빠도 겪었고 삼촌도 겪은 사람마다 빠르고 느리고만 있지. 계절 가듯 밤낮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랑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로. 나도 사랑해, 아빠. 잘 가. 네, 거기 119죠. 봉수 전기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아들 처자애들은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걸음을 멈추고 최초 신고를 했던 한 행인. 괜찮아. 산소 마스크를 내준 소방대원. 우리 아빠 나 병원 쫓아다닌다고 소방관도 그만뒀거든요. 이 상태로 나이까지 위험해. 수술방으로 올리고 시색 준비해. 아이를 살려낸 의사까지. 많은 이들의 선이 다정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동주가 만났던 21명의 고인들은 모두 그녀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회를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댓글 준비했습니다. 이 드라마 보고 장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좋은 드라마이니 재방송 좀 많이 해주세요. 가족끼리 보면서 눈물 참느라 애썼다. 진짜 생각도 못한 결말. 죽음을 소재로 한 드라마여서 첫 방부터 조금 무겁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만큼 잔잔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드라마였어요. 제작에 힘써주신 스태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결말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다양한 감상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옴니버스 구성 드라마의 특성이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묶이는지가 좀 궁금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최종화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를 풀어내면서 궁극적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방점을 잘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게 또 사실이에요. 내가 그 21명의 고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마지막 소원으로 무엇을 요청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메시지는 좀 잘 남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망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장례 지도사와 또 고객의 부탁을 들어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로맨스로만 보였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둘 사이에는 더 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잘 풀어냈어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이 슬픔만이 다가 아니라 삶과 계속 이어지는 일부분이다라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새로 다뤘다라는 점에서도 저도 훈훈하게 본 드라마였습니다. 동주 능력의 어떤 미스터리가 장르적인 궁금증을 일으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의식의 완성도와도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죽음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삶의 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론에서 잘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동주의 작업이 초능력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고인과의 대화하는 능력이지만 사실 그 고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과정은 어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의 연장선처럼 연출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회에 더 빛을 발했던 그런 이야기여서 참 좋은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실향민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12월 23일 방송된 송년 특집 나의 살던 고향은 관련 단어입니다. 일부 내 고향 염성리 편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실향민 임동호 할아버지의 사연이 담겼는데요. 간절한 소망과 기술이 만나서 고향 땅을 밟는 듯한 감동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나는 풍천 임시 임동호, 그리고 우리 고향은 이북 강원도 통천군 인남면 의염성리. 그때 서울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떻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니까 어머니가 없어. 어디 가니까 들어갔다 그래. 차마 이렇게 보고 떨어질 수 없어서 간 거야. 76년의 기다림. 12살의 고향을 잃은 소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곳. 할아버지의 간절한 그리움이 향하는 곳. 북한의 강원도를 향해 2022년 여름 북한 촬영팀이 길을 나섭니다. 방송 최초로 북한의 고향을 찾아 남과 북의 모습을 담아낸 1년간의 기록. 제작진은 임동호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앞에 염성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잊어본 적 없는 고향. 마을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하지만 그리운 염성리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바로 간이역이었어. 그 어머니가 내가 11살, 12살 때 해방돼가지고 간이역에서 기차 타고서 원산까지 가서 찻떡 팔고 내려오고 몇 년 만에 와서 구경하는 건가. 고향의 모습을 집들을 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그대로 살아있어, 모습이. 남과 북의 모습을 담아낸 1년간의 기록. 임동호 할아버지의 특별한 귀향 여정을 함께한 소감 궁금합니다. 그 임동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예전의 모습들을 듣고 나서 실제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주는 그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사연에 공감은 하지만 100% 이해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족이지만 또 타자잖아요. 공감은 물론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 그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아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어머니 다시 만난다고 하면은 어머니 고향으로 다시 안 보내지. 고향을 떠나와 어머니와 헤어진 지 7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쉬움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함께 감동하는 아들 모습 보면서 좀 덩달아 제 감정도 좀 동요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실향민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나 기억, 그리고 북방 한계선에 가서 그 갈 수 없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울림폭포에서 이제 그 북한 관광객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아, 북한 사람들도 삼겹살을 좋아하고 먹는구나라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북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좀 선명한 화면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동호 할아버지께서도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장면들에 마치 본인이 그곳에 가신 것처럼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버추얼 프로덕션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웰메이드 다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임동호 할아버지가 사실 처음에는 차에서 이렇게 그 북한 풍경을 보시는데 그때는 표정이 좀 담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서 실제 그 해수욕장의 모래를 이제 연출한 부분을 이제 밟으시는데 그때부터 얼굴에 이제 미소가 번지면서 이게 세트장이긴 하지만 진짜처럼 좀 실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 고향 풍경에 그 신발을 벗고 절을 하면서 흐느끼시는 모습이 아마 감정적으로 가장 좀 동요됐던 부분이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풍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실제 고향의 모습을 보고는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게 첨단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염성리를 찾아가는 제작진의 여정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시청자들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풍경들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자연스러운 일상을 접한 그런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는데 그것들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할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을 앞세울 수도 있을 텐데 그 할아버지가 감동받을 그 순간을 위해서 최대한 유보시키고 나중에 그 감동이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지라도 방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청자의 마음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소통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분침입니다. 이번 키워드 유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2월 19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스타 셰프들로 꾸려진 조리팀의 선수촌도 2일차가 그려졌는데요. 재료와 도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섬 요리를 만들어내며 군침을 자아냈습니다. 아, 근데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레이먼킴이 주방장하고 2명이 그냥 막내예요. 중간 없어. 아, 근데 자, 시작! 자, 시작이야. 조용히 해. 시작! 일단 제가 놀래미 먼저 비늘 쳐서 드릴게요. 무 좀 조림용으로. 알겠습니다. 말하고 미안하지?
그렇지. 칼소처럼 그냥 바로? 불향도 나고 맛있어요. 되게 감칠맛도 좋아지고. 파를 구워서 국물 낸다고? 그래 맛있죠. 야, 조개. 아, 스튜 너무 기대되는데? 와 놀래미 대박. 이현복 사부님의 어떤 그 노래미 탕수. 야, 그렇죠. 여기 탁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사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아, 내가 할 때 저렇게 칼집부터 깊숙이 넣었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밀가루들이 들어가고요. 야 기름 샤워까지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골고루 익으라고. 그렇죠. 와 이게 요리지. 끝내주네. 셰프님 하세요. 셰프님 하시래. 뜯어준다. 뜯어줘. 결국에는 셰프들이 인정해서. 아이, 그걸. 아니 안 돼. 사람이 그 안정환이가. 아니 사람 꾸를 때 총장님이 정한 건데. 이걸 이렇게 갖다 대는 거 봤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피하시잖아요. 저거 봐봐. 이러면 안 되지. 굳이 그런다면 사양은 안 하겠지만. 표정 너무 좋아지셨어. 근데 정우 셰프는 조림 안 하니? 생선을 넣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쥐치 들어가요. 쥐치 조림의 메인 쥐치. 와 지치 이거 끝내주네. 맛술, 진간장. 진간장으로 할까? 예. 이게 자작하게 졸이면 간이 쏙 배거든요. 야 잘했다. 정호 형 잘했다. 왜 못하죠? 왜 국자질을 못하시지? 다 지금 부러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 되잖아. 이게 안 돼? 잘 뜨네. 뜨거. 참아. 뜨거운 거 알지? 참아. 뜨거. 됐어. 다 됐다 이제. 와. 야 탕수 죽인다. 드디어. 자, 그럼 식사하시죠. 됐어. 끝났어. 야, 잔치상이다, 잔치상. 소스나 이게 소스. 여기서 이걸 먹는다고? 어때요? 말하지 마. 생선이 반했고 소스가 반했네. 완벽한. 이거 잘 맞는다. 여기다 딱. 미쳤네. 와 내가 했지만 잘했다 이거. 선수촌도. 아유 맛있겠다. 행복하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한 한 달의 공백을 맛있는 음식들로 메운 시간이었죠.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표정들이 진짜 너무들 행복해 보임. 방송이라 맛있는 척 오버액션 할 여유도 없어서 진짜 순수 리액션 본 듯. 셰프들의 섬생활이라 그런지 맛있는 요리가 엄청나네요. 노래미를 튀기는데 제가 TV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어요. 선수촌도와 셰프들, 음식들 보고 있는데 군침이 나네요. 역시 안다행 대박입니다. 신선한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최고급 요리를 보며 즐거웠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무인도 속 세계 음식 투어를 한 이날 방송. 위원들도 보는 내내 군침이 돌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번 편은 확실히 좀 쿡방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분이 없는 상황에서 뭘 이용할 것이냐. 감자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버터와 우유가 없는데 스튜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밀가루와 새우, 생선, 머리를 활용을 해서 스튜를 만들어내는 등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는 셰프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셰프 3인방이 보여주는 이 주방장 타이틀을 얻기 위한 신경전도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쿡방이 아니라 이 안다행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장면들도 좀 흥미롭게 그려져서 재미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낯선 환경에 떨어졌을 때 출연진의 기존 위계구도가 어떻게 뒤집히는가 여기 있는데 최연장자인 이현복 셰프가 자연스럽게 막내 역할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나이 전복의 어떤 쾌감들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웃음이 이끌어내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었는데 주방장 권력의 단맛이라든지 막내의 무한 노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농담 삼아서 웃음 포인트로 삼는 그런 장면이 어느 순간에는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날 그 안정환 씨가 노래미를 끈질기게 이제 잡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안정환 씨가 계속 바이틈에 들어갔을 때 저러다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마에서 결국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송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이 좀 좋을까? 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안다행 하면은 평소의 모습에서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긴장감이 조성이 되지만 막상 요리를 하는 순간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서열이 딱 정리가 되는데 셰프가 3명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팽팽함이 또 다른 흥미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레이먼 킴 셰프의 그 해산물 스튜나 이연복 셰프의 노래미 탕수 같은 경우는 TV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음식의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안다행과 이제 타 방송사에서 종영된 냉장고를 부탁해가 약간 컬래버레이션된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쿡방 하면 어찌 보면은 좀 트렌드에서 현재는 약간 비켜서 있는 예전의 인기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과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이 쿡방을 조명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시도나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출연진들의 리얼한 호흡을 엿볼 수 있는 안다행 에피소드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